예, 여야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을 했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갑자기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입장을 바꿔서 다시 또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통일교 내부에서 수백억 원의 현금 뭉치가 발견됐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와서 이 돈이 정치 로비 자금을 쓰인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통일교가 입장을 내놨었죠. 잠깐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교단은 조직 차원에서 정치 권력과 결탁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원해 이익을 얻으려는 계획이나 의도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조직 내 일탈 행위를 사전에 감지하고 통제할 수 있는 내부 체계와 관리 장치가 턱없이 부족했음을 뼈아프게 인식하였습니다. 통일교에서는 본부장 개인의 일탈이라고 주장하는데 혹시 이에 대한 입장은 없으신가요? 예, 박성민 조요. 오늘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천정궁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학자 총재 옷방과 침실 금고 등에서 280억 원 정도의 현금 다발이 발견됐다. 물론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돈은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압수를 해서 가져가지는 않았다고 해요. 한학자 총재 측에서는 이거 선교 자금이다. 자, 금고지기는 장부도 없어서 돈의 흐름 모른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일각에서는 의심하는 게 혹시 저 돈이 여러 군데 로비 자금으로 쓰인 것 아니냐라고 의심만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아직 증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뭐 충분히 의심을 해볼 법하죠. 선교 자금이라고는 하지만 선교 자금 역시도 투명하게 장부를 통해서 관리가 될 수 있는 거고 이 자금의 출처나 흐름을 기록해 놓기 마련입니다. 그럼 뭐 어느 종교단체나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 어떤 그 장부도 없이 돈 흐름을 모른다라고 지금 이 금고지기가 얘기를 할 정도고 사실상 이게 어떤 그 지원금으로 쓸 수 있는 어떤 명분을 가지고 있는 돈임은 명확해 보이죠. 왜냐하면 기록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별도의 어떤 절차를 거치지도 않아도 되는 돈이니 사실은 편하게 쓸 수 있는 돈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 정도의 규모의 돈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부정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따로 별도로 보관을 해뒀던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280억 원이 워낙 거액이다 보니까 이런 게 선교 자금 등등이라고 한다면 은행에 놓아서 이자도 받을 수 있고 다양하게 이제 투명하게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금고등에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로비 자금으로 쓰인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실 대통령이 이 통일교 관련된 언급은 정확하게 하진 않았습니다만 특정 종교, 정교 유착 관련해서는 문제가 된다면 재단을 해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몇 번 했죠. 관련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정교 분리 원칙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원칙인데 이 정교 분리 원칙을 어기고 예를 들면 종교 재단 자체가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 개입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게 일본에서는 종교 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걸 방치하면 헌정 질서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이게 종교 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어요. 종교 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다. 사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특검에 8월에 가서 진술하기에는 현재 여권 인사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라고 얘기했고 사실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또 그 얘기를 이름을 더 언급할 걸로 봤는데 갑자기 입장을 바꿨죠.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 내 의도와는 다르다. 나는 그런 진술한 적이 없다. 만난 적도 없는 분들한테 금품 전달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송영원 전님. 왜 이름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입장을 바꾼 걸로 보세요? 일단 우리가 시간 순서로 한번 흐름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지난 12월 2일이었죠. 네. 이 당시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본인의 그 청탁금지법 재판에서 여야 정치인들에게 골고루 로비했다는 취지의 그런 진술을 공개적으로 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대통령이 왜 종교단체 해산을 국무회의에서까지 저렇게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의아했었습니다. 정확히 일주일 뒤인 12월 9일
11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또다시 종교재단의 해산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해산되면 재산은 국고에 귀속되느냐 이걸 법제처장에게 물어요. 예. 국무회의가 공개돼서 영상이 다 나갔습니다. 그 다음 날 뭐가 있었습니까?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본인의 결심 공판에서 정치인들 리스트를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다라고 예고되다시피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국무회의 발언이 나오고 다음 날 윤영호 씨가 예상과 달리 재판에서 입을 닫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1일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통일교 관계자가 나와서 영상으로 사과를 합니다. 12일에는 주요 일간지 일면 하단에 일제히 통일교의 사과 광고가 실립니다. 그렇죠. 일면 지면에 실리려면 그 전날까지는 확정을 했어야 됐겠죠. 그리고 또 어제는 윤영호 씨가 권성동 의원 재판에 나와서 증인으로 매우 애매한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그런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그런 진술이 무엇인지는 특정하지 않았어요. 자, 이 일련의 흐름을 놓고 보면 윤영호 씨는 통일교 전체에서 아무리 넓게 잡아도 5손가락 안에 드는 인물입니다. 통일교와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가 없는 인물이고, 그런데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종교재단의 해산을 언급하니까 만약에 정말로 해산되면 재산이 다 국고로 갈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전략적 고려가 더해져서 일종의 겁박 내지 압박으로 작용했을 걸로 보이는 지점이 있는 겁니다. 이런 의심을 불식시키려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건 야당 추천으로 특검 받겠다고 해야 되고, 본인이 이런 부적절한 발언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검 얘기는 잠시 후에 또 해보겠습니다. 이 윤 전 본부장이요, 금품을 제공했다고 알려진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은 장관직까지 내려놓으면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죠. 그러면서 반전이 있을 거라는 말도 했었습니다. 꽤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단호하게, 명백하게, 아주 강하게 이 의혹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적인 그 어떠한 금품 수수 전혀 없었다, 단연코 없었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반전이 있을 것이다 말씀드렸는데요. 지켜봐 주십시오. 자, 조현선 부위원장, 반전이 있을 것이다. 결국은 내가 받지 않았다. 그거에 대한 암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명쾌하게 결국은 해명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결국은 경찰 수사나 나중에 혹시 특검으로 하게 된다면 특검 수사가 밝힐 내용인데, 이렇게 사실 구체적으로 얘기했잖아요.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전재수에게 현금 4천만 원과 명품 시계 2점을 전달했다.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에게도 수천만 원을 건넸다라고 얘기 나왔는데, 지금 어제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오거돈 부산시장이 당선된 직후에 그리고 이 윤영호 본부장이 전재수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런 보도였어요. 자, 그거는 해저 터널과 관련된 통일교의 어떤 수건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거돈 당시 시장은 해저 터널에 굉장히 좀 도와줄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라는 뉘앙스의 보도였는데 맞습니까? 이 모든 것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예. 그 어떠한 물증 증거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자체가 계속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닌가요? 신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지를 살펴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지금 전재수 전 장관에 전달했다는 금품과 현금의 경우에도 시기와 장소가 불분명한 경우 분명히 있습니다. 제대로 된 그런 전달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자료가 과연 있는 것인지, 과거 권성동 의원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이어리라든가 문자라든가 물적 증거가 분명했어요. 돈 뭉치 다발이 있는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과연 그런 물적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좀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재수 전 장관의 경우에는 2018년 이 무렵은 초선 의원에 불과했습니다. 과연 유력한 여당의 정치인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게다가 전재수 장관은 해저 터널 건립에 그렇게 그렇습니다. 좋은 의견을 안 갖고 있었다면서요? 그 당시에 전재수 전 장관의 경우에는, 그 당시 의원이었죠. 전재수 의원의 경우에는 해저터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이것은 일본에게만 유리한 사업이다라고 분명히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보도 내용도 남아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연결고리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아까도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 바뀐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특검에 가서는 줬다라고 얘기하고 재판에서는 난 모르니다 얘기하면 보통 이제 판사들은 어떤 거에
더 중점을 두고 재판을 하게 되는 겁니까? 뭐 합리적인 이야기를 믿을 거고요. 어느 게 합리적이냐. 먼저 한 이야기가 합리적이고 말이라고 하는 게요. 물이랑 똑같아가지고 뱉은 걸 어떻게 뒤에 담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에 와가지고 이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뒤에 이야기가 윤영호에게 유리한 겁니까? 불리한 겁니까? 윤영호한테 유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죄를 갖다 자백했던 것을 다시 주워 담으려고 하는 거니까. 아, 줬다 했는데 안 줬다고 그러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니까 윤영호의 증언에 대해서 윤영호 씨가 진술을 번복했다고 해가지고 도대체 어떤 진술이었나 봤더니 12월 5일에 자신의 공판이 있었어요. 재판정 나가가지고 진술을 한 겁니다. 뭐라고 진술했냐면 2022년 2월 한반도 평화 서밋을 앞두고 대선 직전 아니었습니까? 네.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쪽 모두에게 어프로치했다 이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다음에 그때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여당이 민주당이었잖아요. 그때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에 더 신경을 많이 썼다. 그다음에 현 정부 장관급 4명에게 지금 다 드러났습니다. 뭐 누구 다 드러나지 네.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한테도 어프로치했고 그중에 2명은 한학자 총재한테도 다녀갔다. 이러한 이야기를 이미 12월 5일 공판에서 이미 자기가 8월에 특검에다가 면담하면서 털어놨고 특검이 수사 보고서까지 다 만들었고 국민의 의원 2명, 민주당 의원 그거 수천만 원 지원했다 이런 이야기를 쭉 다 했는데 그것도 법정에서 했는데 그걸 지금에 와가지고 어떻게 주워 담으려고 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요 물증이 있습니다. 어떤 물증이 있냐면 전재수 장관이 뉴욕 출장 가가지고 거기서 인터뷰했을 때에는 자기는 통일교하고 만난 적도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2018년 5월 27일은요 언제냐면 2018년 지방선거가 6월 13일에 있었단 말이에요. 오거돈 부산시장 선대위원장이 전재수 의원이었다면서요. 그때 희망전진 결의대회라고 하는 통일교 행사 참석해가지고 한학자 총재하고 사진 찍은 거 나왔고요. 그다음에 2018년 그 같은 해 9월 10일에 특별 보고가 있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얼마 전 천전궁을 방문했던 전재수 의원이 600명 모인 부산 오지구 모임에 참석해서 축사하고 비행기로 서울 갔다. 이런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데 아니 2018년에 뭐 한 7, 8년 뒤에 이런 일 벌어질 줄 알고 보고서를 갖다 위조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명백한 그 증거고요. 그다음에 전재수 의원이 그때는 초선 의원이었지만 노무현 대통령 때 뭐 했습니까? 부속실장 했었어요. 예. 제2 부속실장 했었고 그다음에 국정상황실 핵심 행정관 했었는데 그때 비서실장 민정수석이 누구였습니까? 당시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었잖아요. 초선이라고 해서 같은 초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일교에서는 충분히 이거는 이 사람은 앞으로 충분히 뻗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충분히 어프로치할 만한 대상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박성민 최고, 이게 지금 정혁진 변호사가 얘기하셨던 그 통일교 행사에 참석, 거기에는 이제 전재수 의원이 축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진 등등에서는 전재수 의원이 있었는지는 파악은 안 돼요. 아직까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말로만 간 건지 축사만 보낸 건지도 지금 확인은 안 된 상태에서 전재수 의원은 지금 아니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장관직까지 내려놓고 강경하게 좀 말끔하게 의혹을 털고 오겠다라고 얘기할 만큼 떳떳하다, 자신이 있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 이 윤영호 씨의 일방적인 이야기를 지금 다 믿기에는 윤영호 씨의 진술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술이 나왔다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사실이다라고 볼 만한 상황조차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진술이 흔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주장이 흔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그렇게 단언할 만한 근거가 불충분하거나 혹은 본인이 어떤 거짓된 이야기를 했다라는 가능성까지도 내포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윤영호 씨의 주장 혹은 통일교 측에서 어떤 이런 문건이 만들어졌다라는 이유만으로 전재수 장관이 이 해저터널과 관련해서도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내왔다는 거, 그 청탁한 현황과 관련해서 전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충분히 이 부분은 전 장관의 말을 들어볼 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야권에서는 특검에서 밝혀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여권에서는 뭐 경찰 수사로 충분하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